별 고민 없이 이제 민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그 수많은 자아들과 수많은 입장들과 뭐 그런 것들을 묶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접근 방법인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과 이희일입니다. 영상 찍고 있는 이날이 2월 9일인데 근데 제가 2월 28일 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본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눈과 제 머리에 일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흔히 이제 일본은 여행을 하거나 살면서 이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뭐 발자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한국 분들과 일본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학술 교류회도 여는 뭐 그런 모습들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학술적인 영감을 좀 받은 게 좀 있어요. 인문학적인 영감이죠. 인문학적인 영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바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담았던 그 일본에서의 그 생활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가시죠. 경북대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년 전에 왔던 그 국립국회도서관 간사회관입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의 이제 쿠라스시입니다. 네, 이렇게 또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또 이제 익명의 구독자분께서 이제 후원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초밥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로 지금 이게 바로 사치죠. 딸기 파르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보여드려야겠죠. 아니 근데 이거 뜯어지는데? 어머나. 겨울이 느껴지는 맛. 맛있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はい、どうぞ。パルフェの味はどうですか？そうだよね。このパフェはちょっと味が甘々ですけど、これなんかちょっと雪の空気といちごの空気がめちゃめちゃですよね。그 정도 합시다. 오늘은 이 행사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년에 있었던 컨퍼런스랑 똑같은 성격의 컨퍼런스를 또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물론 경북대 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 연구센터의 그 개원연구원으로서 이제 또 여기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회가 새롭네요.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합시다. 특히 그가 경험한 제주 4.3 사건과 동일본 대지진,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드러낸 문화작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바랬던 궁극적 소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소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 논문에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표를 참조하면서 도출했던 논의 과정이나 지난번에 발표가 이제 그 도시위생 관련된 발표였는데, 그 발표가 이제 논문이 기재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 준비해 주신 선정 물자를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는 이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역시 이걸 해명한 뒤에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방 후에는 이제 한민당 활동을 하면서 네, 앞서 저는 이제 작년에 전시태지기의 식민지 조선의 부인노 반면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도면에서 여러 단체를 통합한 부인
공원 관련단체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까지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한국병합공고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한국 병합된 거를 이제 주민들이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들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이제 지역 유지들이겠죠. 그 정치권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비가 있는 신사에 왔습니다. 미약해 하지만 신사라고 하거든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러일 전쟁 때 쓰였던 포탄이라는 건데 이거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제 초대 조선 총독이 이 글을 썼답니다. 예, 지금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답사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깡시골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그 우토로 평화기념관 옥상입니다. 우토로 마을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생활 상들이 좀 없어지게 된 거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념관에서 또 많은 걸 봤는데 그냥 폭력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이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기가 우토로 시형주택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형주택 하나, 그리고 여긴 다 이제 철거된 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고베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베 그 주호구의 그 국립도서관일 텐데 거기에 이제 청구문고라는 그 한국 관련 그 사료랑 연구성과 컬렉션을 모아둔 그런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모토마치 가보려고 했는데 그 청구문고부터 먼저 가고 모토마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중앙 국립도서관일 텐데 이렇게 있죠. 네, 시립도서관이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청구문고입니다. 네, 되게 엄청난 규모인데 이걸 한 개인이 다 모으셔가지고, 이게 개인이서 다 이제 이걸 소장하다가 여기 고베 여기 그 중앙도서관에 여기를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하고 이제 몇 년 뒤에 그 원래 이 문구들이 있었던 건물이 그 고베 대지진 때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이제 한국 자료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대박 자료 중에 하나죠. 사이토모 코도 문서가 마이크로 필름이 아니라 이렇게 책 형식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조선 휘보라든가 조선 총독부 이제 조사 통계 월보 뭐 이런 거, 통계 연보, 이런 대박 자료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북한 자료들도 있죠. 북한 자료들은 뭐 당장 제가 뭐 참고할 건 아니니까.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총독부 관보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청구문구 탐방을 마쳤고요. 이게 자료들이 괜찮게 다 이제 상태도 나쁘지 않고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약간 한국 관련해서 한국 근대사로 공부한다면은 여기를 확실히 오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필요한 사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고베라는 게 좀 약간 진입 장벽이라면 장벽이겠지만, 아무튼 일본 내에서 뭔가 한국사 관련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모토마치로 가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고베 주오구 모토마치 에키마입니다. 딱 강력하게 보이는 중국집 하나 있죠. 사실 여기가 모토마치역 앞이었네요. 이런, 그렇죠. 야, 이거 뭐 폭풍이 부는데요? 아, 맞아? 이 뭐야 이거? 오, 눈사람. 우후. 근데 이거, 이거 맞나? 오늘 눈 좀 많이 오니까 오늘 그냥 좀 카페에서 공부를 좀 하고 머리를 좀 자를까 생각 중입니다. 눈이 참 많이 오네요. A few moments later. 네, 드디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그 신광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신광비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저기에 중국어 교실, 영어 교실이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고베 주오구 모토마치 에키마의 그 중국어 교실이겠죠. ER 팬클럽이라는 노래의 가사 바로 첫 마디에 나오는
가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네, 다시 이제 고베에 들려서 그 제일조선인사 연구회라는 학술 단체가 있거든요. 고베 청구문고라는 곳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오늘 제가 거길 갔다 와서 그 발표도 듣고 원래 바다를 좀 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일단 좀 뭐 카페에 그냥 좀 들어가 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눈이네? 이거 비한 눈이야 이거?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베 모토마치 앞입니다. 뭔가 부산같이 생겼죠? 다이마루 백화점 큰 거 하나 있고. 아, 이거 참 일본에서 이거 이렇게 그 공항 가는 길 말고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베 앞바다, 뭐 부산 앞바다, 뭐 이거 한국 항만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 탁 트여서 기분 좋네요. 한국 대학 원생들이랑 일본인 대학 원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학술 교류하는 모습들, 제일조선인들이 살았던 우토로 마을이라는 곳, 고베에 있었던 그 청구문고, 그리고 그 청구문고에서 열리는 그런 학술 대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담고 또 경험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영상에 담기지 않은 그런 여러 공부 과정들이나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서 다양성, 마이너리티, 그다음에 민중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당연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정치사에 관한 약간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정치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권력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민중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묶는 것이 이게 학술적으로 괜찮은 접근 방법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일단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에 일본은 그 천황제가 아직도 강고하게 존속을 하고, 그게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라든가 생활 모습들, 사회 참여의 그런 분위기를 지배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그 만인지상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현재 일본국의 헌법에 따르면은 국민들 총의를 모으는 게 천황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을 할 수가 있을까? 뭐 부정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국민의 총의가 어그러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정치적 안정성이라든가 사회적 안정성이 좀 헤쳐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산지에 있는 정치 세력들 거의 대다수가 천황제를 이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마당에 조직도 갖춰지지 않는 이런 개개인들이 과연 천황제에 대한 이제 그 회의를 이제 표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이 천황에 대한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하거나 사회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거는 이미 많은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여러 정치 세력들과 그런 집단들이 좀 다 이게 주도권을 다 잡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진짜 생짜 이제 속된 말로 백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엄청 막 뛰어난 그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 정치 참여라든가 사회 참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결과값을 얻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그런 퍼스널리티를 이제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일본에는 다양성이 되게 많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리티도,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도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이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쏟기보다는 자기 삶에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거의 대다수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를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딱히 신경을 안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된 게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게 이제 또 제가 고베 청구문고를 가서 본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인츠는 좀 마이너리티한 분야잖아요. 이 마이너리티한 그런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약간 위축돼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오히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자긍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소수 의견 아니면 소수 존재에 관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 자유롭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그 퍼스널리티라든가 그런 자아들이 존재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거를 민중으로 과연 묶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이 있고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경험이 있고 다른 이제 생각 관점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 사회 곳곳에 이제 포진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를 따지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 모두가 다 다양한 배경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로 통일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민중으로 묶고 뭐 피지배 계급 뭐 지배 계급 이렇게 묶는 게 학술적으로 과연 괜찮은 접근인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어요. 정치를 하거나 뭐 통치행위라든가 뭐 그런 걸 할 때는 편의상 그렇게 현재는 해야 되겠지만 인문학 같은 이제 약간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사람들로서 별 고민 없이 이제 민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그 수많은 자아들과 수많은 입장들과 뭐 그런 것들을 묶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접근 방법인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중을 하나로 묶고 민중은 이래야 된다 아니면 민중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뭐 이율 배반에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회의가 드네요. 야, 이게 공산주의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회의감이 더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렇거든요. 인간 집단들에 관해서 이제 그룹핑을 먼저 깔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럴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이게 인류 학술의 진화 변화 방향이라면 차원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룹핑을 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드는 이제 학술적인 관심은 그 민중이라고 이제 그룹 지어졌던 여러 가지 입장들 있잖아요. 그런 입장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다 보면서 각자의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접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과연 제 박사 논문의 그 반영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일본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한번 더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내용도 영상에 제가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